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공유 경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네. 이 대목을 좀 보고자 하는데 네. 요즘 뭐 논란 많은 게 뭐 카카오 카풀도 있지만 뭐 타다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고 요새는 뭐 장난감 빌려주는 뭐 이런 데도 있고 네. 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엔 이제 그 승차 공유에 대한 논란들이 가장 그 중심에 서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이게 뭐 택시냐, 뭐 승차 공유 서비스냐. 근데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택시 업계에서는 이제 문제 있다라고 지금 해서 이제 고소를 한 상태고. 그러니까 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 이제 차량 렌트 서비스로 지금 등록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객 타다가 그런 거죠. 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34조에 보면 차는 빌려줄 수 있지만 운전자를 원래 알선해 줄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11인승과 15인승에선 예외로 적용이 돼 그렇죠. 있어서 우리 관광지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해서 막 돌아다니는 경우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을 한 건데 렌터카는 이제 일회성인데 이걸 너무 지속적으로 하는 건 문제 있다. 이런 이제 제기를 한 거예요. 택시 네.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꼭 자동차만이 아니라 공유경제의 범위가 아주 넓더라고요. 아유, 뭐 엄청나요. 다양합니다. 크죠. 예. 네.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 꼭 소유하느냐 그냥 소비만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공유 경제가 우리 그 소비의 개념을 좀 바꿔주고 있다.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생산을 하면 소유하는 개념으로 갖고 있는데 약간 사회주의처럼 이게 서로 공유하는 그런 나눠 쓰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뀌고 있는 이건 건데. 사회주의하고도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방식 자체는 알겠어요. 빌려 쓴다라는 자, 건데. 빅데이터 상의 공유경제라고 하는 언급량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2014년부터 한 8,300여 건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다가 2018년도 들어서면서 이제 2만여 건을 넘어섰는데 예. 이제 뭐 작년부터 뭐 카풀 서비스의 논란, 택시업계 갈등, 뭐 승차 공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사회적 이슈로 공유 경제가 같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승차 공유 외에도 주택 공유, 또 재능 공유, 공간 공유, 패션 공유 등 다양한 분야의 지금 서비스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공유? 본인이 쓰고 있는 집에서 안 쓰는 동안 잠깐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네. 쉐어하우스라고 하죠. 쉐어하우스. 네. 재능 공유는 뭐예요? 기존에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들을 뭐 기부하는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대가를 받고도 이제 재능을 공유하는. 네. 패션 공유는 최근에 기사 본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의류. 옷 빌려 입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뭐 활발하진 않지만 외국에서는 그러니까요. 의류 빌려오는 것들이 많다고 해요. 네. 김준석 본부장 예. 이제 이런 건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어쩔 수 없이? 뭐 그럴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공유경제가 나왔던 게 그 2008년 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서 뭔가 그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어떤 대안이었기 때문에 예. 미래지향적인 어떤 방안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런 점에서 보니까 그 저희가 그 전국에 1,000명 그 조사를 이번 그 1월달에 한번 했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어요?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공유경제에 대한 효과,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인데요. 예. 먼저 공유경제에 대해서 들어봤냐 했더니 국민의 과반 이상 52%가 그 말은 들어봤다. 네, 그랬습니다. 들어봤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전반적으로 묻고서 이제 확인한 결과가 그렇고요. 개별 분야별로 한 7개 분야로 나눠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예. 방금 말씀하신 여러 분야 중에 승차 공유, 물품 공유, 차량 공유, 숙박 공유. 좀 익숙한 공유들이죠. 네. 여기에 또 크라우드 펀딩, 지식 재능 공유, 뭐 사무실 공유. 좀 평소에 좀 듣지 못했던 이런 내용도 같이 확인해 봤는데 예. 보니까 경험했다는 응답은 아까 말씀드린 승차, 물품, 차량, 숙박 공유는 한 10%, 15% 이상. 인지는 한 75% 이상 좀 높은 편이에요. 나머지 이제 3개는 경험했다가 한 10% 미만, 인지가 한 60% 이하 상대적으로 낮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 사람은 많은데 예. 실제 경험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네요. 그렇죠. 아직 보편화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7개 분야를 다 통틀어서 봤더니 네. 그래도 국민의 43%는 지난 1년 동안 한 번은 여러 가지 유형의 그 공유 그 경제 그 시스템 중에서 한 번은 이용을 해봤다. 뭐 한 가지는 해봤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예. 그 연령별로 봤더니 오히려 젊은 층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이 공유경제 들어봤다는 응답이 상대로 좀 높아요. 이상하네요. 공유경제란 말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제로 이용해봤다라는 응답은 젊은 층이 더 높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예.
들어는 봤다에서는 나이 든 층이 더 많다는 얘기는 예. 젊은 층은 듣기만 하면 바로 해보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젊은 층의 아마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20대가 예. 그 70%가 공유경제에 대해서 사용을 해봤어요. 경험을 해봤어요. 70%나. 예. 그런데 공유경제란 말을 들은 건 41%.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듣지 않고 경험부터 한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네요. 역시 20대는 몸으로 먼저 움직인다. 그런 얘기네요. 네. 최 이사, 이 빅데이터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나요? 그러니까 관련해서는 이제 여행을 워낙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숙박 관련된 얘기들이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의류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게 올라오고 있는 거고 아직 뭐 사용 빈도는 좀 다른 문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차량 공유 또 지금은 오피스 공유라고 해서 이제 사무실을 그렇게 공유해서 쓰는 그런 데가 있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일정 기간만 쓰는 것들이 잘 돼 있거든요. 네. 우리도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예. 주방에 대한 공유, 또 뭐 아이들 장난감 공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의 범위가 예전보다 훨씬 넓어지고 또 활용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실제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내가 이런 공유 경제의 각종 물품이나 뭐 서비스를 또 내가 그런 걸 갖고 있으면 그런 공유 경제로 내 물건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예. 이건 조사가 됐죠. 예,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7개 분야 중에 특히나 이용과 의향, 그다음에 제공할 의향을 할 수 있는 5개 분야, 재능 공유, 숙박 공유, 승차 공유, 차량 공유, 물품 공유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예. 한 3가지 유형으로 재밌게 좀 나뉘어요 보니까. 예. 예컨대 지식 공유나 승차 공유 같은 경우는 이용할 의향도 높고 제공할 의향도 높아요. 한 50% 내외가 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응답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봤던 이것은 그 서비스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다. 그리고 공유하는 데에 따라서 뭐 심리적으로나 물적으로나 그렇게 부담이 없는 그런 공유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고요. 지식, 재능 그리고 승차.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숙박 공유나 차량 공유 상당히 보편적인 지금 공유인데 이용 의향에 비해서 제공 의향은 좀 낮아요. 나는 쓰고 싶지만 내 거는 제공하고 싶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일정 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사용권을 좀 맡기는 그런 경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내가 맡겼을 때 충분히 믿을만하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 집하고 내 차를 남한테 맡기긴 좀 깨름직하다. 부담스럽다. 그러나 남의 집이나 남의 차는 내가 이용하고 싶다. 아하.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유형으로는 물품 공유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용 의향보다 제공할 의향이 더 높아요. 네, 네. 사실은 그 지금 보편화되고는 있긴 합니다만 다른 사람이 쓴 걸 내가 또 쓴다에 대한 어떤 거리낌 뭐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내 물건을 좀 일종의 조금의 돈이라도 받고 그렇죠. 남이 쓰는 건 좋다. 또 뭐 기부에 대한 문화들도 보편화돼 그렇죠. 있고요. 네. 네. 또 공유경제 연관 키워드들은 뭐가 1순위, 2순위에 나옵니까? 네, 이 공유경제 관련돼서는 이제 기술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공유경제가 4차 산업혁명의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결에 대한 그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술과 관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이제 규제에 대한 얘기도 올라오고 있지만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뭐 수익이나 환경, 경험, 뭐 공동체, 뭐 경기 불황이나 환경 오염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대책이다라는 그런 걸 통해서 이 과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어떤 장점인 얘기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반면에 여전히 이제 뭐 일자리와 같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의 부정적인 얘기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피해를 본다? 어떤 피해요? 기존에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영역에서 공유경제로 인한 그 사업의 어떤 그 일정 부분을 뺏기는 시장이. 택시업계라고 대표적으로. 지금 택시업계하고 카카오 카풀 사이의 갈등 이런 거네요. 그렇죠. 사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카카오 택시라는 앱이 나오면서 택시 기사님들의 수익이 좀 일정 부분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는 관점에서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 정해진 시장을 이제 나눠 갖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 거기에 대한 거부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 소득의 감소가 공유경제의 어떤 일자리와 연관된 지금 우려되는 부분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긍부정 관련돼서는 사실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입장은 2015년에 긍정이 67.5%였는데 2018년에는 이제 긍정이 72.9%로 사람들은 공유경제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또 새롭고 다양하고 대체할 수 있고 필요하다. 예. 또 비싼 제품을 소비하는 대신에 공유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건 긍정적 감성어고. 네, 하지만 뭐 불법이다, 갈등이다, 또 이런 부작용이다 같은 이런 걸 통해서 기존에 없던 서비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세금 탈루라든지 불법 영업 같은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 또 범죄에 또 악용될 수 있다. 범죄. 뭐 안전. 사실 그렇죠. 뭐 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카풀에 대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런 안전 문제가 아이고 대두가 뭐 되고 그 있죠. 쉐어하우스, 에어비앤비 이런 데 갔더니 뭐 성추행 당했다 뭐 이런 네. 기사들이 간간히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범죄로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문제점들도 제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은 긍정적인 측면이 좀 높게 형성은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공유경제 효과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 그 5개의 진술문을 제시하고 그 진술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예. 그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에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런 진술문에 얼마나 긍정하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 4개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긍정 응답이 70% 이상이에요. 네, 네. 다만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가 한 56% 좀 낮습니다. 어쨌든 네.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질이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 그다음에 또 뭔가 좀 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냐는 그런 의구심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한 번이라도 지난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한테만 이걸 또 확인해 보니까 전체의 응답보다는 아까 진술문에 대해서 전체 10% 이상이 더 높습니다. 경험해본 사람이. 아, 이건 아주 좋은 거네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다시 한번 좀 본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공유경제가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하나의 징표구나. 한 번이라도 해봤더니 돈 절약되고 시간 절약되고 선택지 넓고 뭐 편리하더라. 그렇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향력을 또 어떻게 한번 예측을 해봤더니 앞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 응답이 42%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6%보다 7배 이상 높아요. 아니 뭐 이거 확실하네요. 앞으로 공유경제는 커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좋아하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다만 이제 좀 하나 주목해야 될 건 어찌됐든 그래도 국민의 51%는 긍정적인 영향력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영향력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중에서 특히나 경제 발전의 도움이나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증가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긍정응답이 낮은 거예요. 좀 그 염려가 아직까지는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거로군요. 네. 그래서 뭐 공유경제 관련된 아주 색다른 비즈니스 모델들도 요새 하나하나 등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공유 경제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아류작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구독 경제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구독 경제?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내가 물질적으로 소유하는 거 말고도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주는. 그래서 2016년도랑 2018년도랑 비교했을 때는 뭐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자동차, 화장품, 팟캐스트, 뭐 전자책 의류 같은 것들이 계속 얘기가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현대 셀렉션이라고 해서 이용 요금을 일정액을 내면 이 이용 기간 동안 3개의 차종을 이제 교체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나왔어요? 네. 그냥 한 가지 차만 렌트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3가지 차를 내가 원하는 차를 돌려가며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또 화장품 업계도 월정액을 내면 화장품을 이제 피부 주기별로 매달 또 계절별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또 패션 공유도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들을 요일에 맞게 또 이 제공해주는 이런 거 또 이 책이 그러니까 월요일이면 어떤 옷, 화요일이면 어떤 옷을 우리 집에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되네요. 네. 또 여성분들은 또 이런 거에 예민할 수 있는데 남성분들은 사실 누가 챙겨
챙겨주는 걸 되게 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주면 입으면 되는 것들을 더 좋아할 수 있는 또 이거 외에도 사실 남성분들 이렇게 소모품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면도기나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제공해주면 네. 또 잊을만 하면 이제 또 제공해주니까 좋아할 수도 있고요. 예. 또 기존에도 있었지만 뭐 책을 대여해준다거나 최근에는 또 이런 그림 같은 걸 이렇게 대여해주고 그림 고가의 네. 그림이어서 내가 접하기 힘들었던데 이런 것들을 월정액으로 이제 내가 돌려가면서 그림을 걸어두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림은 또 거기서 바로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구독 경제가 또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델로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그림도 한 달 동안은 최 이사 집에 걸었다가 그렇죠. 한 달 동안은 김 본부장 집에 걸면 네. 그러면 그 그림을 걸어주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은 그 그림 하나만 사가지고 여러 집에 돌려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또 공유경제의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왜냐하면 사실 그림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림을 좋아해도 그 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디를 갤러리 가야 되는데 내가 잘 모르는데 갤러리 가도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공유경제 측면에서 많이 활용도가 높게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은 공유경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들어도 많이 봤고 네. 아직 경험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경험한 분들은 대체로 평가도 괜찮고 앞으로도 이건 잘 돼갈 거다라고들 보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뭐 기존 업계와의 충돌, 갈등, 일자리 줄어드는 등등의 우려가 좀 있으니 요건 좀 지혜를 모아서 잘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우리가 경제 성장에 대한 지표라고 하는 게 지금 뭐 만들어진 지표들이 제가 뭐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생산 위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맞아요. GDP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총 생산인데 지금은 이제 생산이 아니라 가치 창출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측정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분명히 경제는 발전하지만 실제 지표상으로는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지표들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은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경제 지표 개발도 필요하다. 네. 김추석 본부장 어떤 것도 저희는 필요해요? 지난 1년 동안 공유경제를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았다라는 570명에게 왜 이용해보지 않았는지를 물어봤거든요. 네. 그 응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시간이나 비용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37% 제일 높아요. 그다음에 내 지역에서는 이용할 수 없어서 또 있는 줄을 몰라서 그다음에 개인 신상이나 정보적인 부담을 느껴서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자를 믿을 수 없어서 즉 보면은 수요와 공급이 잘 안 맞는다. 분명히 아직은, 기대가 있는데 그렇죠. 공급이 좀 부족하다. 아직은 그렇다. 그다음에 또 공급이 있는데 수도권에 좀 편중돼 있다. 그다음에 분명히 지금 서비스는 제공돼 있는데 내가 잘 모른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상당히 좀 근본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좀 못 믿겠다. 신뢰가 아직 없다. 좀 불안하다. 네, 이런 네.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공유경제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정부 규제 또 기득권 저항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 공유경제의 기본 정신이 네트워킹과 소통일 텐데 아직은 그게 좀 부족해서 이용 못한다는 얘기가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부터 그걸 채워나가는 게 과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민심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다음 수업부터의 최재원 이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